교육에 관련돼서는 지난 우리 스템텍 영어교육 특강을 해서 한 4강 정도로 올렸어요. 거기서 이제 영유 문제라든지 뭐 이거를 지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핵심은 뭐냐면 영어라고 하는 인풋을 어떤 것을 줄 것이냐, 영유를 줄 것이냐, 바이링골적인 환경으로 줄 것이냐, 아니면 엄마표 영어로 동화책을 재미있게 읽는 것으로 줄 것이냐, DVD를 틀어줄 것이냐,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아이가 가지고 있는 공부 그릇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착각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게 지금 가만히 공부 잘하는 애들 보면 영유를 다니고 사립초등학교를 다니고 명문중학교에서 아까 100위권 있는 중학교에 있는 학원가가 갖춰진 데서 특목고 자사고를 진학해서 명문대로 가는 애들이 보이니까 결국은 그럼 영유부터 출발을 해야 되는구나 이렇게 자꾸 생각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자주 하는 얘기가 있죠. 영유가 걔를 그렇게 만들어준 게 아니라 공부 그릇이 되는 애들이 다 영유에 가서 앉아 있다고 요즘. 엄마 아빠가 좀 교육 DNA도 있고 공부 DNA도 있고 가정 형편도 되는 집안이면 다 신경 써가지고 보내고 그렇겠죠. 근데 걔는 영유에 앉아 있지 않았더라도 대치동에 앉아 있지 않았더라도 다른 지역에 있어도 다른 타이밍에 다른 방법론과 다른 인풋을 줬었더라도 공부 그릇이 되는 애들은 뭔가 성과가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에서의 공부 그릇이 있는지 없는지 그거를 봐가면서 어느 정도를 지금 투입할지 안 할지를 지금 결정해야지. 어렸을 때는 저는 제일 중요한 게 자연교육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감 체득 교육. 그래서 그 다양한 오감 체험. 근데 지금은 아파트에 갇혀 있고 어린이집에 갇혀 있고 콘크리트 속에서 애들이 뭐 모래와 땅을 맨발로 뛰어다닐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그 정글 그거 보셨죠? 그 녹음이 없는 상황이에요. 온통 회색빛, 그냥 냄새 하나 안 나는. 그 냄새도 오감에서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현대 산업사는 너무 깨끗해. 그 냄새는 기억력하고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이 있어요. 그걸 다양한 냄새를 맡을 수 있게 해주고 다양한 오감 체험을 해줄 수 있는 그 오감 확장 교육을 시켜야 될 시간에 인지 교육을 자꾸 너무 시키는 거는 굉장히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좀 영유아 때는 좀 마음껏 좀 뛰어놀고 또 자연 속에서 이렇게 교감하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좋고 그러다가 공부의 때를 놓치냐 공부 그릇이 되는 애들은 다 찾아간다니까요. 그래가지고 그게 근데 옆에서 이런 합리적인 생각이 왜 통용이 안 되냐 옆에서 너무 달리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명문학군에 일찍 가는 건 좀 반대예요. 오히려 아이가 좀 어리고 유초등 저학년 때는 외곽으로 빠지고 자연 속에 빠져 있는 게 저는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공부 그릇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선생님이 불러서 얘기해 준다고. 여기 있을 애가 아니라고. 그런 얘기가 들릴 때 옮겨도 늦지 않는데 그냥 다 일찍 옮기는 거야. 그냥 일찍 옮겨서 친구가 또 중요하대. 분위기가 또 중요하고 뭐 비슷한 환경에서 사는 막 그런 게 또 중요하고 이런 논리들이 많으니까 이 명문학군 집값은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학군적인 거랑 맞물려 가지고 아이가 어리고 그러면은 집은 이런 데 미리 사두라고요. 미리 전세를 껴놓고 사두고 10년 뒤에 올 수도 있고 뭐 이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실거주는 어렸을 때는 최대한 저렴한 비용으로 자연 속에서 할 수 있는 그렇게 하는 게 좀. 우리 그 학군 상담소나 그런 데서도 얘기했잖아요. 아빠가 만약 강남으로 출퇴근하고 그러면 경강선이라고 있어요. 그 판교에서 여주까지 가는 거기 있죠. 거기 광주 초월리 라인 정도까지가 사실은 이 아빠가 출퇴근 가능한 시기거든요. 너무 이렇게 곤지암이나 이쪽으로 가고 그러면 굉장히 또 기차도 많지 않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강남 출퇴근이 쉽지는 않아요. 근데 초월리 정도까지는 괜찮거든요. 그러면 거기에도 아파트가 있거든요. 그런데 아파트 살지 말고 거기에 시골집 그런 걸 하나 좀 구해가지고 아이는 거기 초등학교에서 좀 그 들로산으로 좀 뛰어놀게 하면서 뭔가 집은 뭐 분당에다 하나 사두라는 거죠. 나중에 그래서 애가 초등학교 5, 6학년인데 그 초등학교 선생님이 부른다. 얘가 여기 있을 애가 아니다. 그러면은 분당집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 이런 좀 현명한 방법을 해야 되는데 다들 아까도 말씀드린 전세 자금 대출을 받아서 그냥 뭐 명문학군 이쪽으로 와서 또 사교육 다 시키고 이렇게 하면 이제 아까 정말 중요할 때 밀어줘서 한 방이 없다니까요. 나중에 애들 유학 간다고 그러는지 뭐 하고 더 중요한 때 돈을 써야 될 때는 돈을 못 쓰게 되고 찔끔찔끔 그냥 다 써버리는 결과들이 되니까 이런 현명한 판단을 하는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나오기를 바라고 그러려면은 이게 주변에 같은 뜻을 같이 하는 동지들이 많아야 돼요.
아까 그런 커피숍 토크를 자꾸 다니면 안 돼. 우리 하브르타 모임 같은 데 자주 오고 이런 제 강의를 듣고 같은 마인드라고 실천하는 이런 엄마들하고 이렇게 같이 놀아야 돼요.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요. 12살 때까지 중학교 2학년 때까지 아이에게 스마트폰을 주지 말자라고 하는 캠페인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근데 그거를 학교 측에서도 지원해 주는데 어떻게 하냐면 그거를 캠페인을 하고 있는 가정이 학교에서 10명이 넘잖아요. 그럼 그 아이들이 누구누구인지 가르쳐줘서 그 아이들끼리 놀게 해요. 그래서 나 엄마 누구는 있는데 누구는 없잖아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미국도 그런 거예요. 미국도 지금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을 잃어버린다. 이런 얘기. 애들이 밥상에서도 계속 이러고 있는 거야. 얼굴을 보고 얘기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거를 우리 공동체가 있어야 돼요. 혼자 하면 유난 떠는 게 되고 쉽지 않거든요. 그런 친구들을 많이 모으세요. 많이 모아가지고 같이 이런 걸 실천하고. 그리고 우리 독서 모임이라든지 이런 데 오면 이렇게 즐겁고 재밌게 실천하는 과정도 너무 많아요. 그 가운데 새로운 길들을 찾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번 같은 실천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